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남구가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최초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강서구에 문을 열었지만 운영 2년 만에 종폐기로 했었습니다. 프랑스 거장 감독 베르트랑 보넬로가 새로운 작품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습니다. 2014년 생로랑이라는 작품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이후 9년 만입니다. 부산경실련이 제9대 부산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점검했습니다. 전체 의원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는 얼마 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CCTV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엔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 우암로와 연결된 주택가 도로, 시내를 오가는 차량들의 주요 통행로입니다. 차량 통행은 많은 반면 차선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좌회전하는 차량을 기다리다 못해 중앙선을 넘는 차들도 부지기수. 불법 주정차는 사고를 부추깁니다. 실제 올해 초 이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주민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유동인구도 많고 또 차량도 많이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보행자나 운전자나 의지하는 곳이 이거 신호등 저기 혼도로에 보면 요거 신호등밖에 없었어요.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신호등조차 없는 상태. 특히 야간에는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구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CCTV를 통해 차량이나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음성과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차량 접근 중입니다. 주의하세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가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사고 위험성이 커서 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남구는 올해 1억 2천만 원을 들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수영로 등 2곳에도 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앞서 남구는 주택가 교차로 보행자 알림 시스템을 비롯해 차선을 밝게 도색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광폭 횡단보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해 부산 최초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강서구에 문을 열면서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운영 2년 만에 종폐기로 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첫 문을 연 한솔대학 평생교육센터입니다. 학령기 이후의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문해와 자립생활, 직업 전환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선 7기 강서구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에코델타시티에 발달 장애인 교육시설을 포함하는 통합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받아들여 민관 위탁으로 시설을 먼저 운영하다가 복지관이 완공되면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강서구청장님을 만나서 여러 번 만나서 우리가 촉구를 했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은 졸업하면 갈 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렵게 이게 세워진 거거든요. 하지만 운영 2년 차인 올해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서구가 한 해 운영비 5억 원과 시설 유지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당초 운영 기간인 3년을 채우면 시설을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통합복지관 건립이 차질이 생긴다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당분간이라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궁금했던 차이입니다. 그 3년 뒤에 그 어떤 그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어떤 경우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어떤 계획이나 구체적인 어떤 언급들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통합복지관 착공도 내년으로 미루어지면서 한솔대학의 거취는 더욱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도 2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치면 최소 2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현재로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11월 착공해서 25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또 사전 절차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한 몇 개월 정도는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강서구는 통합복지관 안에 지역에 없던 장애인 복지관 설립이 확정됐지만 발달장애인 교육시설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사실은 특수학교가 두 군데나 있고 한 해 졸업생들이 3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졸업하고 나면 전혀 답이 없고 졸업하고 나면 전부 다 서구나 북구나 이런 데 찾아다니기 바빴거든요. 엄마들이. 그리고 이때까지 강서구에서는 그게 당연시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고 이렇게 어렵게 설립한 장소가 이렇게 폐쇄가 거론된다는 건 불과 2년 만에 폐쇄가 거론된다는 건 우리 장애인의 엄마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한솔대학의 설립은 발달장애인 시설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말 금정구에 부산 두 번째 발달장애인 교육시설이 들어서게 됐지만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에 설립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프랑스 거장 감독 베르트랑 보넬로가 새로운 작품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습니다. 2014년 생로랑이라는 작품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이후 9년 만입니다. 베르트랑 보넬로 감독을 만났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분, 토론토 영화제, 뉴욕 영화제, 그리고 부산 국제영화제까지 해외 주요 영화제에 초청된 프랑스 거장 감독 베르트랑 보넬로 감독이 신작 더 비스트로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았습니다. 더 비스트는 헨리 제임스의 단편 소설 정글의 짐승을 자유롭게 각색한 작품입니다. 1910년, 2014년, 2044년 세 시대에 걸쳐 환생하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는 이들의 관계를 카메라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And I wanted the film to be a emotional trip, full of sensation, and for that you have to sit and abandon yourself a little. So that's what I would say. 감독은 시나리오를 쓰면서부터 평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없었던 레아 세두 배우를 주연 배우로 생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When I really wrote the script for Leah for one reason. I think she's the only French actress that could be in the three periods. Some others could have been great in 1910, but not in 2014, and etc. She's the only that could do the three periods because I think there is something timeless in her, very modern and timeless. She crosses ages. The other reason is I know her very well for a long time. It's our third film together. And even if you know her, when you look at her, it's very difficult to know what's inside her mind. And this mystery, the camera loves this mystery.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며 관심을 드러낸 베르트랑 보넬로 감독. 봉준호 감독과 홍상수 감독이 프랑스에서도 유명하고 차기작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most two famous Korean directors are Bong Joon-ho and Hong Sang-soo. Hong Sang-soo is quite appreciated. All his films, even if he makes like a film every couple of days, they all come out in France, and he has his audience and his director that really
touches me. I know he's very inspired from some European directors, and I really love her actress, his actress. But yes, I would say these two directors, and Bong Joon-ho, at the contrary, is one of the most incredible directors because he succeeds in putting so many things in his films. You know, you got everything. 프랑스 거장 감독의 신작 더 비스트는 올해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화제작을 소개하는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분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분에 초청된 영화는 더 비스트, 녹야, 괴물 등 총 3편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제9대 부산기초의회는 얼마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을까요? 부산경실련이 의원들의 가장 핵심 업무인 조례 발의 건수를 살펴봤는데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20명이 넘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16개 구군의회는 지난해 7월 제9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초의원은 모두 182명. 이들이 지난 1년간 발의한 조례는 총 471건입니다. 의원 1명당 평균 조례 2.59건을 발의한 겁니다. 부산경실련이 부산 기초의원들의 활동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1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의원의 11.5%, 10명 중 1명이 넘는 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법이 바뀌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정도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은 저는 일정 이해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임무 역할이기 때문에 1년에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이 1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 구의회는 금정구와 해운대, 수영, 사상, 부산진, 사하구 6곳입니다. 금정구 의회의 경우 1년간 총 8건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12명 의원 중 5명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이 한 건씩 꼴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38건의 조례가 나온 동구의회가 의원 1명당 5건 넘게 발의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의원 평균 4건 이상 조례를 발의한 의회에는 중구와 서구, 기장군과 강서구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 발의가 없는 21명 의원 중 절반이 넘는 13명이 겸직을 맡고 있어 저조한 의정활동 원인이 겸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연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선 각 정당이 다음 선거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례 활동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한 건도 대표 발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들과 국민에 대한 저는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저버리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정당이라든가 그리고 유권자들의 저는 어떤 심판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보입니다. 한편 경실련은 앞으로도 기초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 조례 내용 등 의정 활동을 매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북구는 최근 열린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해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구는 북구체육회 산하 13개 종목별 151명의 선수가 참가해 검도와 족구,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등 5개 종목에서 우승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태원 구청장은 앞으로도 북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여자축구 대표팀은 아쉽게도 북한에 져서 4강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표팀은 열악한 인프라 속에서도 세계 무대에서 상위권에 속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에도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꾸는 고교 여자 축구부가 창단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불이 꺼지면 운동장 조명이 켜집니다.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훈련에 열중인 여학생들. 제법 쌀쌀한 날씨지만 학생들의 얼굴에선 땀이 납니다. 이들은 지난달 창단한 동명공고 여자 축구부입니다.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여자 축구 진학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사회에 진출해서 각종 프로팀이나 유소년 청소년 축구 대표팀에 활동할 가능성이 많아져서 현재 여자 축구 부원은 20명. 이 중 10명이 재학생인데 이는 이 학교 전체 여학생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들은 합숙하며 수업을 마친 뒤 훈련으로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자 축구에 많이 팀이 없었는데 부산에 새로 생기게 돼서 너무 좋고 좋은 지도자분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빛내는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중고교 중 여자 축구부가 있는 곳은 20여 곳. 부산에선 이 학교가 유일합니다. 이제 이 부산의 인프라를 잘 좀 구축하는 거를 좀 이제 저희 고등학교로 좀 시점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좀 탄탄한 팀을 좀 만드는 게 첫 번째 이제 지금 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제를 채우면서 또 이제 전국대에서 어쨌든 성적을 내는 거가 또 아이들의 또 제일 큰 또 목표고. 이 학교는 2년 전 남자 축구부를 창단했고 지난해 전국대회 8강까지 오르는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동명공고 여자 축구부는 내년 4월 있을 충계 여자축구연맹전에 첫 출전을 준비 중입니다. 동명! 화이팅!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서부산권 산업단지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는 공간인 녹산 고향동산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이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사라져가는 녹산의 향토사를 기록하고 보존해 나가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강서구 녹산동은 과거 9개의 법정동과 29개의 자연마을이 있었습니다. 면적은 약 56제곱킬로미터로 강서구 전체 면적의 31%에 달합니다. 1989년 부산에 편입된 이후부터는 줄곧 개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1993년 녹산공단과 신호산단을 시작으로 생곡 매립장이 들어섰고 2000년대에는 경마장과 화전산단, 미음산단 등 10여 개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19개의 마을이 사라져 9천여 명의 주민이 실향민 아닌 실향민이 됐습니다. 우리 부산의 미래가 강서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하시고 또 강서가 발전해야 부산이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도시로 이래 성장을 한다는데 그 속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 내몰리고 뭐 혜택을 전혀 거기서 볼 수가 없죠. 이 법이라는 게 뭐 저희들은 강제 수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법으로 매여 가지고 뭐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이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여기 사는 주민들은 그런 말에 전혀 그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녹산 고향동산은 개발로 사라진 자연마을의 역사를 보존하는 공간입니다. 지난 2014년 녹산 향민연대의 요청으로 지역 주민과 부산시, 도시공사 간 협의를 통해 조성됐습니다. 2층 규모의 기념관에는 29개 마을의 역사와 모습을 담은 기록물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10년 세월이 지금 이미 흐르다 보니까 고향을 찾아올 때 누구나 가슴 아파하거든. 왜? 옛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 지금의 모습 전부 공단으로 변해 있는 모습은 삭막하기 그지없거든. 그래서 이 공간에 찾아오시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녹산 고향동산은 지난 2020년 11월
강석으로 관리 이관된 후 녹산 향토문화관에서 운영을 맡았습니다. 문화관에서는 녹산 3대 재래인 금단곶 보성지 답성제와 항일 무명용사 위령제, 봉화산 봉수대제의 명맥을 잇습니다. 또 녹산 지역의 옛 자료 수집과 역사 강좌 운영, 향토사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개인이나 단체 헌혈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심이 줄어들면 헌혈 참여자도 감소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부산의 한 대학은 20년 넘게 꾸준히 헌혈 릴레이를 펼쳐오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침대에 누워있는 앳된 얼굴의 학생들. 주먹을 조심스럽게 오므렸다 펴기를 반복합니다. 헌혈을 하는 겁니다. 동의대학교 이웃사랑 헌혈 릴레이 현장입니다. 학교 안에 헌혈의 집이 있어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편안하게 찾아와 헌혈을 합니다. 또 사전 예약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헌혈 참여도가 높습니다. 20대 초반의 한 재학생은 벌써 12차례나 헌혈을 했고 이제 입학 1년차 학생은 미래의 헌혈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응급환자나 다른 사람한테는 소중한 거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건강할 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고자 해서 헌혈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제 또 하게 됐고 헌혈하고 나면 약간 좀 일을 끝낸 느낌이랄까요? 이제 약간 남을 위해서 나 오늘도 도움이 됐구나라는 생각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동의대 헌혈의 집은 지난 1999년 부산 지역 대학 최초로 학교 내에 설립됐습니다. 이를 기념해 시작한 헌혈 릴레이는 벌써 46번째를 맞았습니다. 누적 헌혈자만 5만 2천여 명이 넘습니다. 이외에도 동의대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평생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동의동락 프로젝트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로 그 역할이 큽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은 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학생들을 우리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들을 비롯하여 부산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의대 청년들의 재능과 열정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역량과 학생들의 재능이 결합된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과학체험관과 부산수학문화관 관람료가 내년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됩니다. 부산시의회 정태숙 시의원은 과학과 수학교육 활성화와 교육기관 역할 제고를 위해 유료인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과학체험관과 수학문화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